네, 안녕하십니까. 항공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강석진 교수입니다. 앞에 세 분께서 열심히 우리 영어 교육의 현주소가 어떻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겠는데, 첫째는 현재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서 영어 교육의 주소는 어떠한 것인가, 현실은 어떠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AI 시대와 연관지어서 창의력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영어 과목에서 두 번째 주제가 될 것이고, 마지막 부분은 여기 국회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정책 기반자들께 드리는 부탁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몇 개 준비를 했는데요. 다른 부분은 다 제껴두시고 노란색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난 수년간 영단협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가지고서 백데이트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만든 것입니다. 파란색이 국어, 빨간색이 수학, 노란색이 영어입니다. 영어만 아래쪽으로 쭉 쳐져 있죠. 고등학교 영어교사 임용 비율입니다. 다른 과목은 92%, 69%, 어차피 축소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학생이 줄고 있기 때문에 교원도 줄겠죠. 당연한 현상이긴 한데 왜 영어만 50%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건지. 국어하고 수학은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지만 21세기 들어서 영어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공교육의 현상입니다. 그러면 공부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학생들은 사교육으로 갑니다. 그 공교육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지금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 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에서 학생들이 선택을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할까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 제일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영어 과목 선택 안 합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지금 도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강 인원 대비, 국어 대비 수학과 영어의 수강 인원입니다. 보면 볼수록 모두 다 노란색은 아래쪽으로 쳐져 있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입니다. 영어 여전히 중요하고 수요 필요합니다. 보면은 저 지금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 잠깐 휴학하고서 영어 배운다고 나갑니다. 자, 그 돈이 작게 듭니까? 몇천 달러 들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하고 있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따로 과외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영어 수요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색은 맨 밑에 쳐져 있습니다. 공교육은 무너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게 데이터를 통해서 엄연하게 보여지고 있는 현실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외부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여기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이 현실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AI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내 칼을 받아라 이렇게 치면은 테이크 마이 스워드라고 나옵니다. 외국인한테 물어보세요. 테이크 마이 스워드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이게 지금 현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AI가 가장 약한 부분이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단협은 영어 교육 전공자들도 들어와 있지만 저같이 영문학을 하는 사람도 들어와 있고 영어학을 하시는 분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21세기 영어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문학적은 암만 해도 언어의 창의성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두 번째 주제인 AI 시대의 창의성 교육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의력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확산적 사고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오리지널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습적이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창의적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외에도 몇 가지 플루언시라든지 개념이 있는데, 제가 특별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플렉시빌리티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창의성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개념인데 이걸 영어 교육적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외국어를 습득할 때 다른 말을 배우면서 얻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만 얻는 게 아니고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에 따라서 카테고리까지 우리가 같이 습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어 교육이라든지 다른 언어 교육을 통해 가지고서는 얻을 수 없는 영어만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물론 중국어나 다른 제2외 어구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외국어를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독보적인 그런 어떤 카테고리 같은 것들이 하나 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디벨롭 시킬 필요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내부 쪽에서 같이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창의력에 관해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내러티브 쪽입니다. 특히 이제 영문학 쪽, 그 다음에 쪽으로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러티브 본능이란 말이 있듯이 내러티브가 가장 무서운 말은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뭔가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본연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살려가지고서 영어 교육을 하게 되면 즐거움도 얻을 수 있고 또한 흥미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영어 학습을 한다는 것들이 물론 거기 언어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고 언어 능력을 향상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즐거움을 위한 텍스트가 함께 갈 수 있고 그런 어떤 수업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길어져 가지고서 좀 그냥 넘기도록 할 테고 특히 이제 내러티브는 디지털 매체의 활용을 통해 가지고서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쪽에 토론하시는 이동환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번째 말씀드리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보면은 AI 시대니까 우리가 AI를 능동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활용해 가지고서 영어 교육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AI만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교사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수행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21세기에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 데이터가 있는 것들, 그게 아니고 데이터가 없는 미래의 것, 가능성이 있는 것, 그런 것을 초점을 맞추고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리고 이제 AI로 접근할 수 없는 창의성이라든지 정석,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영어 교육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래쪽에 특히 이제 내러티브하고 가장 연관되어 있는 연비문학 읽기 이런 과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넣어놨는데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서 내러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서 우리가 영어 교육에서 보다 성과를 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회 쪽에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전달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빨간색을 잘 안 쓰는데 빨간색을 적어놨습니다. 영어가 21세기에 필요하고 그 수요는 줄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도표에서 보셨다시피 영어 교육은 거의 그냥 공교육은 붕괴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안쪽 내부에서 다 그러셨습니다만은 AI를 활용해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영어 교육의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그리고 또 창의력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이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현재 상황에서 영어 공교육이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어떤 시스템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는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과 대입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는 점. 국어나 수학과는 다르게 영어만 대입 평가 방식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영어 공교육의 붕괴가 상당 부분 이쪽에서
생겨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어와 수학 그리고 영어의 대입평가 방식이 일치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정치권에서도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하게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빨간색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하이라이트를 하기 위해서 또 썼습니다. 국어와 수학 그리고 영어의 대입평가 방식이 일치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갖추어져야지만이 우리가 그 안쪽에서 나름대로 영어 교육하시는 분들, 영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문학 하시는 분들이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서 21세기 올바른 영어 교육, 그걸 통해서 영어 공교육이 다시 살아나고 사교육은 줄어들고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로서 발표를 마치겠고 내일은 앞서 시간이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 교수님. 예, 영어 절대평가 저렇게 빨리